여러분들이 자다가 자꾸 깨서 잠을 설치는 원인은요, 안녕하세요. 잘 재워줄게. 잠 못 드는 이들을 위한 수면 길라잡이 닥터지지 조영훈 원장입니다. 자다가 자꾸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자다 깨서 다시 잠을 청하려 해도 도무지 다시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새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면 중에 자꾸 잠에서 깨고 다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자꾸 깨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서울 거주 성인 1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다가 자꾸 깬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72.4%에 이르렀으며 자다가 3번 이상 깬다고 응답한 경우도 남자의 경우 13.2%, 여자의 경우 27.2%에 다다른다고 발표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평균적인 야간 각성 횟수는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가 증가했다고 연구에서는 언급했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권 성인 중 약 85%가 자다가 깨는 증상을 포함해서 한 가지 이상의 수면의 질 저하 증상을 한 달 이내에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자다가 자꾸 깨는 증상은 일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 대다수가 겪고 있는 수면 장애 증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밤에 자꾸 깨는 증상을 의학에서는 수면 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수면 습관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자는 동안에 산소 공급이 떨어져 뇌가 이를 위험으로 인지하고 깨우는 신호를 보내 수면 상태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방광이나 전립선 질환처럼 배뇨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기 때문에 자주 깨어서 수면이 끊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수면 구조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새벽에 자꾸 잠을 깨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으며 갑상선 기능 문제나 위식도 역류 질환처럼 전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도 수면 분절을 겪기 쉽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오후에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 등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숙면 방해, 아울러 빛이 새어 들어오거나 온도가 맞지 않는 등과 같은 수면 환경의 문제들도 밤에 자꾸 깨는 수면 분절 증상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다가 깬 후에 다시 잠을 청하면 다시 쉽게 잠드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분들이 이와 같이 다시 잠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의학적 원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만성 통증,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이 신체적인 질환이 밤중에 각성을 유발하면 다시 잠에 들고자 할 때도 신체적 불편감이 계속 남아서 숙면으로의 전환이 방해받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밤중 각성 후 뇌를 과도하게 활성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교감신경이 각성 상태를 유지해서 잠에 필요한 이완 반응을 어렵게 만들어서 다시 잠에 쉬이 들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이라는 불안과 반추가 반복되면 입면 장애가 악화되고 침대와 각성 상태가 족관화되면 더 쉽게 잠을 청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반복적으로 작용하면 재입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며 결국 밤중에 각성과 재입면 장애를 겪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피로나 집중력 저하, 기분장애, 만성질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다 깨는 문제와 재입면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본인의 수면 분절 증상과 재입면 장애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처럼 신체적 질환이 원인이라면 수면 클리닉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함께 해당 질환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면 다운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진료 후에 생활 습관이 문제라면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일정한 기상 및 취침 시간 유지, 카페인이나 알코올, 니코틴 등을 밤에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고 적정한 운동과 건강한 식사 생활 습관 등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며 수면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에서는 스마트폰, TV 사용 등 각성 유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깼을 때 침대에서 머무르면서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하기보다는
때는 이완요법이나 명상을 시도하거나 혹은 15분에 20분이 들어도 다시 잠들지 못할 때는 잠시 침대를 떠나서 조용한 활동 후에 다시 잠자리에 드는 행동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면증이나 불안,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불면 증상이 있을 때 인지행동 치료는 매우 효과적이고, 최근에는 업무가 바빠서 인지행동 치료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기기 어플리케이션 처방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수면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비효율적인 행동 패턴을 수정하는 전문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다가 자주 깨는 증상을 방치하면 가벼운 문제에서부터 심각하고 위험한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간 졸림,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업무 효율 저하 같은 일상적 불편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며 신경이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나 불안, 우울 등의 정신적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이 반복적으로 단절되고 만성적으로 불충분한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성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에 취약해지고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로는 수면무호흡증이나 만성불면증 방치가 심근경색, 뇌졸중 등 급성 사건과도 연관되며 실제로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할 경우에는 급성 심장정지 위험이 정상인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지기능 저하, 치매 유형 간의 연관성 역시 여러 연구에서 입증이 되어 있고요. 이처럼 자다가 자주 깨는 증상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신체 정신적 건강 전반의 악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 생존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만큼, 만약에 지금 자다가 자주 깨는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수면 클리닉을 찾아서 수면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수면장애, 수면 분절의 원인과 그 위험성, 그리고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자꾸 자다가 깨서 수면의 연속성이 끊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숙면을 선물합니다.